최근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스웨치우 시앙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직급으로 자국을 대표해 외교 교섭을 하고 자국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죠. 그러니 한국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위치는 벨기에 마틸다 왕비 다음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런 벨기에 대사 부인이 홧김에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간 것은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인 셈이죠. 본인도 대사 부인이라는 위치와 권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대사 부인은 58년 개띠로 알려져 있는데요. 1961년생으로 알려진 남편인 피터 레스쿠의 벨기에 대사보다 무려 3세나 연상입니다. 베이징 출신으로 명문대에서 한의학을 전공했으며 시앙 여사의 부친은 심장이 약한 가족력을 걱정해 시앙 여사가 20살이 됐을 때 태극권을 수련하라며 스승님을 붙여주시죠. 그런데 그 스승님이 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도교 양생장수 수련법 창시자의 수제자로 그쪽 계통의 거물이시죠. 그녀는 이때부터 30년간 꾸준히 수련을 하면서 태극권 마스터 자격증을 가진 태극권 고수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남편인 레스쿠이의 대사와는 베이징에서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레스쿠이의 대사의 이력을 보면 중국에 10년 가까이 머물며 공부도 하고 근무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중국인과 결혼까지 하면서 레스쿠이의 대사는 자타공인 벨기에의 중국통으로 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앙 여사의 이력을 보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준수한 집안의 자제로 추정됩니다. 또한 시앙 여사는 벨기에에서는 UN 환경기구에서 4년간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조에 충실했다고는 하나 국제적인 커리어 우먼이기도 했던 것이죠. UN은 꿈의 직장이니까요. 이쯤 되면 더 그녀의 이번 폭력 행사가 이해가 되지 않죠. 국제적인 매너를 갖추고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멋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갑질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단서는 시앙 여사의 성장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8년 개띠인 시앙 여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2 때까지에 해당하는 1966년부터 1976년은 중국 문화의 암흑기로 꼽히는 문화 대혁명이 중국을 뒤덮은 시기죠. 즉, 세계관과 인간관이 형성되는 유년기와 사춘기를 폭력과 배신, 파괴와 선동이 난무하는 시기에 보낸 겁니다. 당시 인민재판은 일상에서 흔하게 이루어졌고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홍위병이 되어 자신들의 스승인 교사 등 지식인과 문학의 인사들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조리돌림을 하는 등 모욕을 주는 것은 물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죠. 또한 이 10년간 대학 입시는 중단됐으며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체계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면서 인성교육과 교양교육 전반적으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식과 지식인은 어린 홍위병들에게는 가장 큰 투쟁 대상이었으니까요.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침을 뱉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떠드는 등 온갖 비매너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린 일이 많으실 텐데요. 같은 중국인끼리 이런 난동에 가까운 행동에 대해 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지하는 일이 없잖아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었나요? 이런 특이한 문화는 중국을 광기로 물들였던 문화 대혁명의 잔재라고 합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공산당이나 인민의 심기를 거슬렀다가는 바로 잡혀가서 인민재판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숨죽여 광기에 넘친 홍위병들의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지금 중국인들이 남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치부로 여기며 금기시하는 단어가 문화 대혁명인데요. 베이징 출신의 시앙 여사가 이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짐작케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결혼 이후 남편과 함께 주재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서 찾아봤는데요. 중국과 헝가리, 코소보, 필리핀,
리투아니아, EU 등입니다. EU를 제외하면 주로 공산국가 혹은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부임했으니 지체 높으신 분이 적응하기 쉽지 않으셨나 봅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손님이 여기는 당신네 나라가 아니다 라면서 말렸다는데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하시죠. 지금까지 시앙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폭력 사건보다 벨기에가 이 사건의 책임을 은근히 한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벨기에의 공영방송은 한국의 반중 감정 탓에 대사 부인에 대한 악감정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권력계층의 갑질은 한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며 조현아 땅콩 해양 사건을 크게 전했죠. 한마디로 상점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툼인데 한국인의 반중 정서와 자국의 갑질 문화 탓에 한국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이후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다 라며 중국인에게 뺨 맞고 우는 꼴 구경이 재밌다라는 페북 댓글에 벨기에 대사관이 좋아요라는 이모지를 달죠. 외교적으로 벨기에 대사관의 의사표시는 벨기에의 의사표시입니다. 과연 이게 실수일까요? 실수일 수 있을까요? 즉, 벨기에는 대사 부인이 중국인이라 한국인들이 저렇게 난리라며 엉뚱하게 한중 사회를 이간질시키면서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주의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식으로 책임을 우리에게 은근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레스쿠의 대사는 자타공인 중국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대중국 스탠스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한중 네티즌 싸움 구경을 좋다고 구경하던 벨기에 정부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 없이 올해는 한 벨기에 수교 120주년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대사관은 올 1년 내내 계속될 예정인 120주년 행사를 무탈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코미디 아닌가요?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벨기에 대사관 측의 노력은 자신들 커리어와 자리 보존을 위해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아직도 대사 부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고 벨기에는 대사를 소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죠. 이 자체만으로도 벨기에가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는 겁니다. 시앙여사의 가치관과 별개로 어쨌든 시앙여사는 벨기에인이고 벨기에 대사 부인입니다. 면책특권을 누리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 사건은 벨기에와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벨기에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교묘히 무시하고 있다는 거, 중국을 끌어들여 한중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건을 물타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런 벨기에의 수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